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라임덕을 칼럼 주제로 잡은 이유는 유승민이가 협박을 시작했는데 이 유승민이 협박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승민의 협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 조중동 보수 언론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쉴드 쳐줬냐. 근데 지금 얼마나 비판을 시작했냐. 이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어요. 이게 말이죠. 이 유승민이 같은 그 좌편향 언론이 참 좋아하는 패널이죠.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자기들이 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데 우파 진영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가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하면 그 설득력이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유승민이를 좌파 언론에서 계속 불러쌀 것 같아요. 불러 제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자가 이제 고삐 풀린 망아이처럼 마구 떠들어대면 그게 뭐 일종의 대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자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공격을 한 거라면은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고 논쟁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레임덕 아직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순간 레임덕 프레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레임덕 문제를 좀 제대로 한번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유승민이가 봐라 조중동이 그동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쉴드 쳐줬냐. 그런데 조중동부터 이제 윤석열 때리기를 시작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유승민의 이 주장이 또 아주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조선일보를 보면 어느 대학 교수의 기명 칼럼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통상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키면서 책임은 지지 않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비판 칼럼이 나왔어요. 보면 세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 오만과 불통. 그러면서 송상현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죠. 서울대 법대 시절에 스승인 송상현 교수도 국정 방향 전환보다 스타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포용하는 스타일 변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요. 사실은 저는 40년, 50년 전에 대학에서 가르친 선생님이 지금까지 무슨 선생님으로서 뭘 훈수 듣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스승님이나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50년 전에 학교에서 학생으로 만났을 때의 가르침과 이미 그 이후에 무슨 사회활동, 정치활동을 해서 만나는 이 관계에서의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면 야 대통령의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런 식의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오만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만과 불통. 이렇게 딱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의 레테리를 갖다 붙입니다. 두 번째 문제 비판이 민생에 대한 둔감성. 민생에 대한 둔감성인데 이게 좀 엽차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지난 추석 밥상의 화제는 단연 민생이었는데
대통령은 이념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민생이 중요하면 이념은 갖다 버려야 돼요? 민생도 자유민주적 민생이 있고 인민민주적 민생이 있는 거예요. 민생도 자유시장 경제적 민생이 있고 저 김정은식의 배급시장적 배급경제적 민생이 있는 겁니다. 민생에는 이념이 없습니까? 근데 이자는 민생과 이념을 대립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의 이념 강조 발언을 마치 민생을 무시하는 것처럼 포기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생 둔감성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교묘하죠. 이 사람 좌파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대표 논객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수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인데 표현이 재밌네요. 김기현 체제는 윤 대통령의 작품이다. 논란을 피해갑니다. 대통령이 김기현이를 찍었다, 뭐 만들었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작품이래요. 대통령이 만든 거라고 도장 찍어주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규정을 해놓고 나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적 존재감은 바닥이었다.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김기현이의 존재감이 바닥이라는데 공감.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만들어서 존재감이 없는 겁니까? 김기현이가 그 자체가 존재감이 없는 거지. 묘하잖아요.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쭉 논리를 전개하는데 결론은 뭐냐? 윤석열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논설이 유승민이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거예요. 뭐 저는 조선일보와 유승민이가 만나서 짰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하면 어한다고 이것들끼리의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어디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자유우파 위장 자유우파들의 공격이 시작됐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이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형태로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을 레임덕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흔히 레임덕의 사전적 의미는 임기 말에 대통령의 그 영이 살지 않을 때,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지대로 잘 움직이지 않을 때, 그래서 뒤뚱거리는 발을 저는 오리처럼 보일 때, 뭐 그때 레임덕이라고 흔히 쓰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주장이고 우리나라 정치는 좀 달라요. 양상이 뭐냐면 대통령이 미국과는 달리, 미국은 사실은 의회에 뭐 이렇게 기반이 별로 없잖아요. 대통령의 자기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의회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정당이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고, 또 대통령들의 대부분은 다 정치적인 자기 세력이 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집권당 안에 윤석열 세력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뭐 10년 이상 정치를 같이 해왔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1년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준석이 같은 자가 뭐 윤핵관이니 뭐니 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썼던 그 말,
생각하면 뭐 윤석열 세력이 엄청 세고 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윤핵관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거론됐던 사람 한번 보세요. 권성동? 아니, 외가가 있는 저 강릉에서 어릴 때 한 몇 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인연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대중의 동교동계, 김영삼의 상도동계 있잖아요. 또 박근혜의 친박계, 뭐 하다못해 이명박의 친이계, 이 나름대로 10년 또는 20년 또는 40년간에 걸쳐서 정치 생명을 함께 했던 그 세력들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권성동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정치적인 생명을 함께 했습니까? 그럼 장제원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안에 따로 갖고 있지 못한 대통령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 이 사람 윤석열 아니면 정권 못 찾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캠프에 모였던 거예요. 캠프에 모여서 선거 이긴 다음에 어차피 정치해 나가고 국정 운영해 나가려면 뭔가 그런 인연이라도 한 몇 달이라도 먼저 시작된 사람들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 과정이나 정부 출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역할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 세력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특징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늘 떼놓고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왜? 권성동이든 장제원이든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려졌던 두 사람을 제가 예로 들은 겁니다. 아니, 권성동의 정치는 이명박과 함께 시작됐고 장제원의 정치도 비슷합니다. 다 4선, 3선, 뭐 10년 이상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하게 무슨 정치적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2년 전에 일시적으로 서로의 필요 때문에 가깝게 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장제원의 정치, 이 사람 정치 이제 2, 3년만 하고 그만둘 건가요? 아닐 거 아닙니까? 나이도 아직 젊은데. 그럼 앞으로 장제원의 정치에 나름의 비전이 있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3년 반 후면은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이제 정치에서 물러날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치와 장제원의 자기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와 권성동의 자기 정치. 여러분이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최종적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내 정치 포기할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3년 반이면 끝나고 내 정치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해 라고 장제원 프로젝트, 권성동 프로젝트를 가지고 갈 거냐 말이에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 가게 되죠.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는, 그래서 윤핵관으로 찍혀서 불렸던 권성동이나 장제원이조차도 그런데 국민의힘의 115명의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어려우니까 나라도 몸을 던지겠다 그러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할 국회의원이 저는 5명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슨 윤석열의 윤자만 나와도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막 충성심에 불끈불끈 하는 그런 자들조차도 막상 최종적인 선택 시점이 됐을 때는 자기 정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외롭다. 이미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레임덕은 한참 전에 시작됐을 수가 있다. 이번에 무슨 선거 져서 레임덕이 시작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불통이고 오만이고 무슨 민생 둔감성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우리 정치의 그 천박한 계보 정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생내적으로 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운명을 갖고 시작된 것이다. 이런 관점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유력관들까지도 그렇다면 지금 이 김기현 체제와 지금 11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바라보는 그 정치의 그 시선과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정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를 어떻게 알아. 또 어차피 3년 반 후면은 정치판에서 사라질 사람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나 나나 그 후에도 정치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장 내년 총선 다시 배지 달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여의도 나와야지.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 정치하고 다음 대통령 우리가 만들고 뭐 그렇게 가야 되잖아. 라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간에 이런 일종의 그 동료의식, 직업의식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높이가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여의도 정치, 국민의힘의 분위기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외로운 이 처지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아미고 회원들을 매일같이 만납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면 수많은 자유우파 시민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 자유우파 시민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고성구TV의 시청자들이 아미고 회원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말. 박사님,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꼭 성공시켜서 종북주사파 척결하고 다음 정권 우리가 다시 잡아야 돼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입에 올리지 않는 자유우파가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저는 115명의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그들의 입에서 단 한 번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 단 한 명 진정성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라고 단 한순간이라도 고민했던 자 한 명도 없다. 단언합니다. 권성동도 장제원도 자기 정치를 내려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담은 한순간이라도 고민했던 적이 난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제가 틀렸을까요?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자유우파의 정권 재창출을 희구하고 열망하는 사람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태극기 애국 세력들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의도판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 기반 위에서 자유우파의 정권 재창출을
열망하고 그걸 위해서 온몸을 던질 사람은 여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손잡고 갈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이라도 다시 정말 천착해달라.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다 하고 손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가장 믿는 건 누구? 개딸. 개딸. 그 개딸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재명의 그 개딸에 해당되는 그 세력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자유파의 애국 세력들이 있어요. 다만 대통령이 이들과 손을 잡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재명의 개딸과 다른 점이에요. 이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